자, 그럼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클로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함수명 대신에 이 함수의 내용을 그냥 여기다 통째로 넣어주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sorted numbers 2라는 상수를 선언을 해주고 여기에 numArray.sort를 하는데 이 안에 이제 내용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어줄 때는 일단 이렇게 좀 띄워주고요. 먼저 컬리 브래킷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이쪽에도 컬리 브래킷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인자 부분부터 아래까지를 통째로 가져와서 이쪽에 인자와 리턴 값이 있는 부분과 이 함수의 몸통 부분을 분리하는 거는 이 컬리 브래킷이 아니라 in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렇게 넣게 됩니다. 여기를 이제 위에서 썼기 때문에 2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미 결과는 위에서와 동일한 경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이렇게 통째로 집어넣어 줬거든요. 이렇게 함수명을 가지지 않는 함수. 그러니까 함수명을 가지지 않는다는 걸 영어로는 이제 anonymous function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이 없는 함수다 라고 하는데 이런 함수명을 가지지 않는 함수를 우리는 클로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클로저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색해 보이는 문법 체계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클로저를 이 괄호 밖으로 빼줄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괄호를 그냥 앞으로 가져와서 이 sort의 인자가 들어가는 이 괄호 밖으로 이렇게 빼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거를 조금 더 축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sort 함수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는 이미 이 sort 함수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로저가 두 개의 정수형 인자를 필요로 하고 또 불리언형의 값을 리턴한다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자와 리턴형을 다 생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카피해서 붙여주고 이 이름을 3이라고 하고요. 인자의 형과 삭제하겠습니다. 리턴형 모두 삭제를 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스위프트는 두 개의 인자가 올 것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자명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앞에 이제 인자명을 없애게 되면 여기서 구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분을 위해서 첫 번째 인자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인자는 $0이라고 많이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인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인자명을 없앨 것이기 때문에 인자명과 리턴 값을 몸통과 분리해주는 기능을 하는 이 키워드인 in도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걸 다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리턴을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리턴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뭐 numArray.sort하고 이거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클로저의 특징 하나는 클로저 함수가 생성될 때 관련되어 있는 변수의 값을 클로저 함수 자신이 리턴된 뒤에도 여전히 참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좀 삭제를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width, height, length가 각각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함수 calculate dimension 이라고 하고 인티저형의 length를 받아서
함수를 반환합니다. 근데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인티저형의 인자를 2개 가지고 인티저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함수를 반환한다 라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몸통을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이 length를, 즉 높이죠. 높이를 인자로서 받아가지고 부피를 구하는 함수를 반환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그 면적, area라고 할게요. area라는 것을 반환을 하면 되는데 이 area를 이제 선언을 해줘야겠죠. 상수 area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클로저를 쓰게 되거든요. 이 넓이는 인자가 width, height 모두 인티저형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티저를 반환한다. 그리고 그 바디의 내용은 length와 width와 height를 모두 곱해준 것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calculate dimension 함수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그 상수 let area는 calculate dimension 그리고 길이를 10으로 줘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함수를 반환하겠죠. 그래서 area는 형이 이런 함수가 되겠고 이제 이 함수인 area에 뭐를 전달해 주면 됩니까?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20과 5를 줘볼까요? 이렇게 두 개를 전달해 주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래서 20 곱하기 5 곱하기 10 해서 1000이 나온다는 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이 클로저 함수를 반환을 받아서 area라는 상수에 저장을 했거든요. 즉 클로저 함수는 이미 반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area에서 우리는 20과 5라는 인자값만 줬잖아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만 제공을 했지 높이를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높이는 이 위에서 이미 하고 끝난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반환된 클로저 함수가 여전히 length, 높이의 인자의 값을 참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반환된 클로저 함수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클로저가 length 인자를 참조함으로써 그때 이제 캡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수가 클로저가 생성될 때 캡처가 되게 되면, 즉 여기서 호출을 해서 이 안에서 클로저가 생성될 때 여기서 이 length를 호출을 하잖아요. 이 length를 참조를 하잖아요. 이때 캡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캡처되게 되면 그 변수의 값의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복사본이 클로저를 실제로 실행할 때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alculate dimension 함수의 인자로 전달된 이 length의 값이 이미 이 인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지게 줬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